오늘 이 시간에는 르네상스 가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에서 원을 가진 그 단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역사가인 미슐레라는 사람이 프랑스어인 르네상스라는 말로 확립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어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게 돼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르네상스가 가진 원래 의미는 재생이라는 뜻으로 르네상스라는 개념에 포함된 재생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쓰여져 있는 대로 복고주의와 인본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고전 텍스트의 재발견이고 또 하나는 유럽 문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 그 자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같이 두 가지의 의미를 섞어서 르네상스라는 명칭이 개념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는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서 중세를 근세와 이어주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다시 말해서 문예 부흥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 말에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의 재인식과 재수용을 의미합니다. 옛 그리스 건축, 또 로마의 문학, 사상, 또는 로마의 건축,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정신을 되살리려 하였다는 점에서 르네상스는 이 일종의 시대적 정신운동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유럽은 르네상스의 시작과 더불어서 중세 시대의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세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르네상스 정신 혹은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얼마 안 가서 유럽의 다른 국가,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등지로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초에 이르러서 이 운동의 인문주의자들이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되어서 더 넓게는 종교개혁과 또 학문적인 방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굉장히 큰 획기적인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구도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됩니다. 르네상스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져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데요. 르네상스는 가구 디자인 및 제작에 있어서도 엄청난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중세의 고딕 양식이 쇠퇴하고 고대 문명을 다양한 형태로 가구에 반영시키는 그런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을 총칭해서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불려집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양식의 앤틱 가구 제작이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식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의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양식이라는 식으로 프랑스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식으로 나라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르네상스 양식의 원조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꼽혀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들이 제작되었던 기간은 우리는 1400년에서 1650년도경까지 약 2세기 반을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가 제작되다 보니 시기별로 초기나 후기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피렌체에서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는 고대 문명의 가구를
그 고대 양식을 그대로 그 모방하기보다는 어떤 그러한 그 새로운 그 영감을 섞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하려는 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모티브가 고대 건축의 조각이라든가 석관 등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구조로 설계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또 그 고대 유물에 담겼었던 뭐 조개 껍질이라든가 암포라, 뭐 돌고래, 꽃, 화한, 화병, 뭐 파도 모양, 뭐 소용돌이, 뭐 이러한 모양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기나 후기에 접어들면서 아랍 쪽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독특하고 뭐 괴기스러울 만큼의 장식이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그 감각이 새롭게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또 다채로운 표현이 이루어졌었고 또 사람의 모습을 장식에 반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후기로 갈수록 고대 시대 가구를 조금 카피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그 고대 문명의 장점을 장점적으로 다가가는 쪽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가구는 나라별로 조금 세분화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이렇게 국가별로 구분하여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귀족들은 파라초라는 호화 주택을 짓고 거기에 어울리게 가구를 모두 제작을 해서 갖추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가구는 균형과 조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그 초기 그 고대의 조각이 굉장히 풍부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뭐 사보나롤라라는 그러한 의자라든가 또 카소네라는 괴나 그러한 테이블 장식장, 찬장, 또 옷장, 침대 이렇게 오늘날에 사용되는 현대 가구의 종류들이 이때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표면 장식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사용이 되고 또 굉장히 섬세한 표현들이 표면 처리를 하는데 사용이 되는 등 굉장히 다양한 착색이나 도금 또는 조각 상감법 등이 다채롭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프랑스 르네상스는 루이 13세 시대를 대표하는데요. 오히려 이 프랑스 르네상스 가구는 뭐 요란하지 않은 장식, 또 엄격한 조화, 세련된 테이블 이러한 그런 것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 가면서 이렇게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식으로 그 나라별 르네상스 가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초기가 되면서 가구가 생활의 필수품이 되고 또 이러한 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구의 발달이 촉진되게 됩니다. 초기의 가구는 그 고딕 시대의 가구와 같은 그 고딕 시대의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표면의 장식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이 가구들은 역사적 또는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다양한 색채와 또 석고 장식이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표적인 가구는 체르토시나라는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상아를 가지고 상감한 가구의 양식들이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고딕 시대보다도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섬세해지는 쪽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인타르시아라는 그러한 가구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베니스 지역에서 그 여러 종류의 나무를 아라베스크 문양으로 또 당초 문양으로 상감한 가구에다가 다양한 그 색으로 채색된 그러한 그 양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또 그 밖에도
지역별로 조금 특징을 가진 가구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특수한 양식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르지오 바시리라는 그러한 아주 뛰어난 화가와 조각가가 이 그 건축가의 삶이라는 그러한 문건을 인용하게 되면서 그 일반 시민들은 커다란 그 수납통 또는 침대, 소파 이러한 그 대부분의 가구에다가 우화나 신화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서 장식하는 것이 그 시대에 상당히 한때를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주로 사용되었던 그 가구에 사용되었던 재료는 고딕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호도나무를 원목 상태로 그 다듬어서 가구에 사용을 했고 대략 3cm 두께로 최대한 넓게 면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원목을 그대로 가공해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굉장히 육중한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딕 시대까지를 중세를 살펴보면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아주 다양한 양식들의 이름이라든가 가구의 종류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르네상스 후기로 갈수록 석고와 채색에 의한 장식은 자취를 감추고 그 로마 시대 양식의 조각 장식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가구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대부분 낮은 받침대와 그 다음에 전면으로 돌출한 다리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가구를 오히려 장중하게 보이기 위한 표현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탈리아 르네상스 가구는 그 자체마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의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 이름을 가진 가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것으로 렉토라는 가구를 들 수 있는데요. 일종의 카소네식으로 된 상자형 침대를 일컫습니다. 발을 두는 쪽으로는木판을 부착하고 또 조각과 색채로 장식한 비교적 중후한 형태의 가구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또 탁자는 보통 천판을, 상판을 통나무로 하고 다리는 그 그리스의 건축 양식이었던 도리아식의 원주 또는 회전해서 선삭, 이게 잘라내면서 돌리면서 잘라내면서 제작한 발루스터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구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카소네라는 가구가 있는데요. 이것은 상자 형태로 된 가구들이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함, 궤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여행용 가방 등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뚜껑에는 경첩을 부착해서 뚜껑은 자석이나 또는 탁자로도 사용되었다고 하죠. 이 카소네는 물건을 담아두기 위한 가구로 이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절의 혼수품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혼수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 가구가 그만큼 일반적인 가구라는 것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카소네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장식이 더해지면서 이탈리 르네상스 양식을 대표하는 앤틱 가구 중의 하나입니다.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가구 제작이 시작될 그 14세기에서 초반에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초기에는 굉장히 그 심플한 라인을 띄고 있지만 금빛을 띄고 또 금빛 장식을 도금을 해서 그림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 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카소네는 굉장히 많은 종류를 아직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카소네들이 제작이 되었고 어떤 특별한 카소네는 자기 그 독특한 가문만의 특징들을 담아서 제작되어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가구 중에 하나가 카사펜체 또는 카사팡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카사팡카는
카소네의 뚜껑 위에 등받이와 팔걸이를 부착시킨 형태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커다란 안락의자, 세티 형태의 일종의 카사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카소네에다가 팔걸이와 또 등받이를 붙인 그러한 형태인데요. 이것 역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파로 사용을 주로 했을 거고, 또 이 앞에 보이는 그런 화면에 보이는 그 카사판카는 16세기 피렌체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보면은 그 파도 모양의 소용돌이 그 조각이 새겨진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아랫부분에 좀 괴물과 같은 괴기스러운 마스크 조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탈리아 가구를 르네상스 가구를 대표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가구 중에 하나가 크레덴자라는 가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크레덴자라는 것은 사각형 모양의 테이블판 아래 수납장이 있는 그러한 가구로 15세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한 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레덴자에는 윗면이 전면으로 돌출한 선반 형태의 장식이 있고, 또 하단 부분에는 서랍이나 여닫이문을 설치해서 그 속에 주로 식기를 보관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크레덴자는 1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인물 조각과 동물의 발 모양을 한 짧은 다리를 갖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 그러한 크레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의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세디아 의자, 단테 의자, 사보나롤라 의자, 스카벨로 의자, 판시토 의자 등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세디아 의자는 사각의 받침과 등받이와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팔걸이까지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받침과 등받이에 천 받침을 한 암체어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의자에서 팔걸이를 의미하죠. 르네상스 초기에는 암이 없는 그러한 체어가 많이 제작되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점점 그러한 그 팔걸이가 있는 의자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세디아 의자는 직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다리와 등받이를 발루스터라는 건축의 기둥 양식을 적용한 의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안락하지 못한 의자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세디아 의자는 사용하는 사람의 그러한 그 지위에 따라서 크기와 높이를 다르게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 세디아 의자들이 지닌 다른 특징들로는 사각이라든가 또는 둥글게 가공된 다리들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앞다리와 뒷다리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그러한 러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그것들을 지니고 있고, 또 러너의 앞쪽 끝에는 동물의 발 모양을 조각하기도 했고, 또 굉장히 정교한 조각이 있는 다리를 옆으로 연결하는 스트레처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요소들을 모든 세디아 의자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사각의 받침과 등받이가 있다는 것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듯이 세디아 의자는 사용하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크기와 높이를 달리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특히 등받이를 높게 만들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디아 의자는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적 가구였음을 말해줍니다.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스카벨로 체어라고 불려지는 의자인데요. 이것은 가벼운 목조 의자로 식탁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의자라고 합니다. 초기의 제작품에는 이렇게 보면 3개의 판각 다리와 또 팔각형의 좌판, 직선의 등받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2개의 판각과 후각한 등받이, 또
또 세로놀 이러한 구조로 점점 그 단순화돼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단테 체어는 단테가 즐겨 사용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단테 체어는 접이식 의자로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이동성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봤던 고대시대의 가위형 의자의 유산, 그러니까 그 고대의 가위형 의자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의자로 X자 프레임을 하고 있는 받침과 또 등받이에는 가죽이나 벨벳을 사용해서 만든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여지는 그 단테 의자와 조금은 비슷해 보이는 의자가 사보나롤라라는 그러한 체어인데요. 이 그 사보나롤라 의자는 단테 의자와 마찬가지로 X자형 프레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등받이를 조각이나 상감이 된 그러한 그 흑자 통을 이용해서 딱딱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그 단테 의자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보나롤라 체어는 굉장히 X자로 포개져 있거나 또 X자를 여러 개 포개서 사용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그 등받이는 고정되어 있어서 접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점이 또 단테 의자하고 다른 그러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S자형으로 굽어진 그런 나무 조각을 조합해서 제작을 했고, 또 등받이가 비교적 낮고 그러나 팔걸이를 부착하고 있으면서 다리는 X자형으로 짜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테이블이 지닌 특징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테이블의 다리가 조각이 있는 두 개의 통판을 사용하고 이 두 개의 통판을 연결하는 아랫부분에 스트레처가 있는 트레슬 테이블이라는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레슬 테이블이라는 것은 다리 부분이 그 상판을 구조적으로 버팀다리 역할을 하는 구조를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이 트레슬 테이블에 사용된 조각을 한번 보면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조각들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레슬 테이블의 그 통판을 조각한 다리 두 개가 테이블을 받치고 있고, 또 굉장히 과장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그 조각들이 이 스트레처와 같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테이블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표적인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리 끝에다가 동물의 발 모양을 조각한다든가 조금 더 다양한 그러한 그 조각들을 덧붙인다든가 하는 다양한 형태들의 그 테이블들이 제작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크레덴자라는, 또 크레덴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가구를 오른쪽에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은 16세기의 투스카니 지방에서 제작된 크레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 발이 없고 에그앤다트 띠무늬, 에그앤다트 띠무늬라는 것은 달걀 모양과 활총 모양을 번갈아 나열한 그러한 가구용 무늬를 일컫는데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위쪽에는 장식을 한 세로 줄무늬 원주 조각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캐비넷인 크레덴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의 캐비넷은 앞에서 봤던 세디아 의자와 함께 당시 한 집안의 위엄과 부를 나타나는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한 스케일과 또 예술성이 강하게 표현된 조각 또는 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이탈리아의 아치나 석관을 따라서
그 형태를 모방해서 제작을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아해지고 또 굉장히 다양한 조각을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7세기에 들어서서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그러한 조각들이 정말 예술적이라고 할 만한 수준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서로 집안들끼리 다시 말해서 명문 가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도한 장식이 후기에 갈수록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지금 화면에서 예사롭지 않은 오른쪽에 장식장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장식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하나의 조각품 같은 그러한 형상을 지니고 있죠. 이것은 그 책장인데요. 캐비넷을 제작하던 방식이 제작되어서 아주 독특한 그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 또 예술적 장식과 구조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캐비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